네, 이어지는 시간은 조금 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네, 제약회사, 제약 마케팅 컨설팅 회사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 6년간 직장인 안현정 선배의 취업 스토리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이 생각나는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오늘 저의 취업 이야기를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졌던 저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점심을 많이 드시고 졸리진 않으신가요? 만약에 졸리시다면 지금 빨리 커피를 한 잔 준비해서 옆에 놓고 저와 편안한 시간을 1시간 동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6년차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회사에 이제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팀원들 간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적어져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여 회사에서는 온라인으로라도 팀원들과 티타임을 가지라는 가이드를 내려주는 조금은 재미있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막 취업을 준비한 학생들에게도 이 코로나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주게 되어서 올해 졸업 중퇴 후 미취업자로 집계된 숫자가 통계청에서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최대치인 166만 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전체 졸업생들의 숫자에서 35%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취업을 포기하고 이제는 시험 쪽으로 돌리는 학생들도 많은데 시험 쪽으로 돌리는 인원이 지난해보다 9만 명이 증가하여서 시험을 통과하는 것 또한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취업난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더 많은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미 코로나 전부터 취업 9종 세트라고 해서 학벌, 학점, 영어는 기본이며 어학연수 경험, 인턴 경험, 공모전, 자격증, 해외봉사, 거기에 자원봉사 활동과 외모는 덤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문구들을 볼 수 있었고 또 취업 학원, 취업 컨설팅이라는 것들이 생겨서 정말 취업이 어려워졌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러한 시기에 취업을 준비하고 그 후에 입사를 한 다음에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취업 치트키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남들이 가려하지 않는 어려운 길을 가자라는 마인드입니다. 저는 이 마인드를 가지고 취업을 성공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취업을 하기까지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잠깐 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7년에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덕성여대 자연과학부에 입학을 했습니다. 전공을 골라야 했는데 어떤 전공을 할까 하다가 통계학이 재밌어 보여서 통계학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통계학의 재미를 느끼게 되어서 지금까지 그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굿뉴스코라는 해외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아프리카 르완다에 1년 동안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덕성여대를 졸업을 하고 고려대 통계학과 대학원을 입학을 했고요. 2014년에 졸업을 하고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인 칸타코리아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칸타코리아는 마케팅 컨설팅 리서치 회사입니다. 그 안에서 저는 헬스 디비전에 있고요. 헬스 디비전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편하게 얘기하자면 갑자기 어려운 말을 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그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2008년에 제가 다녀온 해외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 해외봉사는 어쩜 제 인생에서 가장 처음으로 어려운 길을 선택했던 그 경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프리카 르완다라는 곳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해외 봉사를 가야 하는데 어떤 나라를 갈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1994년에 아프리카 르완다에서는 인종학살로 인해서 100일 동안 100만 명이라는 숫자의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사실 1994년이라고 하면 너무 과거는 아니어서 지금 현재 루안다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의 마음에 그때 그 기억이 있고 상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루안다 사람들의 마음에 모두 상처가 많아서 아프리카지만 루안다는 굉장히 깨끗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 겉은 더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1년 동안 그 나라에 가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1년 동안 그들을 위해 봉사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르완다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길을 걸어갑니다. 저도 아파? 다 아파? 아파? 괜찮아. 하나, 둘, 셋, 넷. 이런 만다지가 가득 든 봉지를 들고 가던 지선이가 봉지를 떨어뜨려 음식이 흙바닥을 뒹구고 말았습니다. 근데 흙 장난 아닌데? 그래. 떼서 먹으면 안 돼? 그때 떼서 그러자. 지금 먹어요? 그래도 마냥 즐거운가 봅니다. 만다지 넣어야죠. 모든 것이 풍족했던 한국에서 누릴 수 없었던 기쁨입니다. 아니 내가 너가 준 대로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찢어졌어. 그래? 응. 파울라도 끝났어. 그러면 in English. 그러면 finish your bag. 다 한 곳에 모아놓고. 1시간가량 걸어서 도착한 곳은 이 지역의 단 하나뿐인 초등학교. 버스 정류장에서도 1시간이나 떨어져 있는 이 학교는 도시의 학교와 많이 다릅니다. 몇 명의 선생님이 3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다 시설 또한 여유롭지 못합니다. 수업 중이었지만 학교에서 모처럼 찾아온 우리를 배려해서 1시간을 내주었습니다. You say 예고. 예고. 우리 대구에 먼저 IYF를 설명하고 현정이가 아이들에게 현지 언어인 케냐 루안다 노래와 영어 노래를 가르친 후 예슬이와 지선이가 나와서 신나는 댄스를 선보입니다. 댄스 제목은 아프리카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잠보.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빼곡히 서서 열심히 따라하다 보니 선생님이 더 흥이 납니다. 댄스를 한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볼펜에 아이들은 한방 웃음을 짓습니다. 댄스 시간이 끝나자 이번엔 성은이가 아이들에게 작은 영어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색깔만 까맣다 뿐이지 귀여운 병아리가 따로 없습니다. Soccer player. Soccer player. 오케이. 아마씨. 한쪽에서 아트 클래스를 맡고 있는 혜정이가 아이들과 함께 준비해온 색종이로 바람개비를 만들어 봅니다. 이곳 학생들에게 한 번도 보지 못한 색종이로 바람개비를 만드는 건 아직 어려운가 봅니다. No, this is green. 예슬이와 경연이는 이곳 아이들에게 팔씨름 같은 간단한 게임을 알려줍니다. 리무에 가비리 까따트. 오케이. 리무에 가비리 까따트. 그렇게 아이들과 뒤엉켜 지내는 시간은 금세 지나가 버립니다. 저 오늘 아이들과 팔씨름도 하고 루안다 트레디셔널 루안다 전통 댄스도 하고 그랬어요. 아쉬운 게 있다면 너무 급하게 와서 준비도 그렇게 많이 못했고 아이들도 많이 즐기지 못한 것 같아서 언어의 장벽의 문제라고 할까? 이제 저는 영어를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제 정말 부족한 키냐 루안다로 아이들과 소통해야 되는 마음과 마음이 딱히 많이 전달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쉬웠어요. 시간이 되게 짧았어요, 생각보다. 저희가 한 1시간밖에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하지 못했는데, 이제 시간이 좀 더 여유로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를 반겨준 선생님과의 작별로 다음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짧았던 아이들과의 시간을 끝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음으로 서로를 만나는 이 시간이 그들에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미처 알 수 없었던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과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순수한 현지인들은 아프리카가 단원들에게 준 선물입니다. 이번 여행도 주고 왔다기보다 마음에 한가득 받고 돌아옵니다. 아프리카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한 현지인들과의 추억과 우정, 그리고 사랑까지도 말입니다. 아프리카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곳입니다. 처음 가기 전에도 많이 고민을 했고 걱정을 했던 부분이 너무 덥지는 않을까, 또 너무 배고프지는 않을까, 그리고 내가 그곳에 살 수 있을까, 1년 동안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런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막상 1년이 끝나고 돌아올 때는 고생을 했던 기억보다는 앞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살아갈 때 나에게 어떤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제가 얻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있었던 1년은 단순히 자소서에 한 줄을 더 추가하는 그 정도의 어떤 경험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 전환점이 되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사실 제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전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그 어려움을 넘을 수 있었고, 거기서 얻어온 그 강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회사에서도 일을 잘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꼭 군유스코를 통해서 해외 봉사를 다녀오시면 저처럼 좋은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후에 이제 다시 학업과 그리고 다양한 대외 활동을 하면서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저도 이제 졸업을 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는데요. 앞으로 대학원을 진학을 할지, 그리고 또 취업을 해야 할지, 그 두 가지를 놓고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을 할 땐 항상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길이 더 어려운 길일까, 어떤 게 더 어려운 걸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저에게는 현실적으로는 취업이 더 쉬운 길이었어요. 앞에서 제가 계속 취업이 어렵다 했는데 너는 왜 취업이 쉽다고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의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2년 동안의 등록금을 더 내면서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었고, 그리고 제가 특별히 머리가 좋지도 않고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학원을 가서 그 어려운 공부를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저에게는 굉장히 모험처럼 느껴지는 길이 대학원 진학이었어요. 만약에 내가 대학원 시험을 준비를 했는데 떨어지면, 그러면 이번에 취업도 못하게 되고 대학원도 못 가게 되고, 그러면 괜히 시간만 버리는 거 아닐까, 그런 마음에서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모험을 하자, 그래 더 어려운 길을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대학원을 결정을 하게 됐고, 남들보다 조금 시간을 촉박하게 대학원을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시험을 통과해서 고려대 대학원 통계학과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입학을 하고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정말 뛰어난 친구들이 모인 집단이다 보니까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밤을 새서 공부를 해도 그들을 뛰어넘기는커녕 진짜 뒤를 따라잡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공부를 하면서 울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막 좌절감에 빠져서 내가 왜 이 길을 왔을까 막 후회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해보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내가 공부로 이 친구들을 뛰어넘을 수 없다면 내가 잘할 수 있는 다른 걸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저는 어차피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계속 연구를 할 게 아니라 취업을 할 거였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실제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 공모전을 한번 도전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비싼 학비 때문에 저는 아르바이트도 간간히 해야 했고 또 프로젝트도 하면서 학비를 벌기도 하고 용돈도 벌기도 했기 때문에 사실 공모전까지 준비를 하는 거는 굉장히 벅찬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이 시기에 이렇게 조금 어렵지만 공모전에 나가보면 나중에 나에게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고 2번의 공모전을 나가서 2번 다 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막 잘나서 수상을 했다기보다 그때 또 우연히 이제 같이 마음이 맞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제 공모전을 준비를 했던 건데 좋은 친구들 덕분에 사실 저도 이제 수상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2번의 공모전을 에서 상을 수상을 했고 그 2번째 공모전이 제가 취업을 할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그런 공모전이 되었어요.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대학원을 졸업할 즈음에 저도 이제 다시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는데 저의 첫 취준 시기는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일단 저희 동기들하고 같이 대기업 공채 스케줄을 쭉 확인을 해서 그 스케줄에 맞게 서류를 제출을 하고 서류가 통과되면 면접을 보러 가고 그렇게 이제 남들이 다들 하는 대로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면접까지 보고 뭐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첫 번째 취업 그 시즌에는 모든 회사를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다음번 시즌에 취업을 준비를 해야겠다. 단순히 처음에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고 뭐 많은 사람들이 6개월 또는 1년 이렇게 취업을 준비를 하고 간다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갈 수 있지 않을까.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졸업할 즈음 그때부터 많이 이제 이슈가 되던 용어가 있었어요. 이제 바로 빅데이터라는 용어였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많이 들어보셔서 이제는 익숙한 용어일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빅데이터가 뭐야? 큰 데이터야? 이렇게 할 정도로 조금 생소한 단어였어요. 전 통계학과에서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갖고 보게 되었는데요. 빅데이터는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많은 그리고 또 다양한 그리고 고차원의 데이터를 이제 빅데이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더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물론 그 데이터 외에 다른 데이터들도 있지만 지금 가장 많이 이제 이용이 되고 있는 데이터가 바로 그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고 그리고 또 제가 이용을 하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으면 우리가 내는 돈도 있지만 건강보험에서 지불을 해주는 돈도 있어요. 이제 그 청구 과정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각 병원마다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고 그 기록들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 곳으로 보내서 그곳에 쌓이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의학이나 제약 산업에서 그런 어떤 우리나라 건강 정보에 대한 그 정보가 필요할 때 그 캐내기 위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2번째 공모전이 바로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는 공모전이었고 우연히 참가했던 그 공모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제가 일을 하는데 쓰고 있는 데이터가 바로 보건의료 빅데이터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당뇨병 환자 수가 몇 명인지 또는 이 환자들이 어느 지역에 퍼져 있는지 또는 이 환자들이 병원을 몇 번 가는지 뭐 입원을 하면 며칠을 입원을 하는지 또 당뇨 환자들이 뭐 어떤 동반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다양한 의학 또는 제약 관련 이런 정보들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간단하게는 이런 단순한 통계 수치를 볼 수 있고 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연구 또는 제약에서 R&D를 목적으로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운이 좋게 그 당시 처음 이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민간에 오픈이 되기 시작한 그 시점에 제가 이 데이터를 접할 수 있게 됐고,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한 사람들 중에 많이 정말 길게 오래 이용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로 이제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졸업할 즈음에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전에 이제 대학 졸업하기 전에 알바로 돈이나 좀 벌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언니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급하게 이 데이터 분석할 이제 아르바이트를 뽑는다고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고, 저는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회사에 가서 알바를 하게 됐어요. 나중에 알게 된 상황인데, 회사에서는 이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외주 업체를 이미 계약을 하려고 한 상황에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는데, 갑자기 그 외주 업체가 이제 연락 두절이 되어서 아마도 이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할 수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정말 이 데이터를 분석할 사람이 없어져서 급하게 찾았던 거고, 그때 마침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가서 분석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대표님으로부터 입사 제의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남들이 가지 않는 길,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다 보면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고, 그 새로운 길에서는 내가 가장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죠. 취업을 앞두고 저도 처음에는 남들이 다 하는 준비, 자격증, 학점 관리, 그다음에 학위도 따고 이런 남들이 모두 다들 하는 그런 이제 준비들을 해서 대기업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대기업 일정만 확인을 하고 거기에 서류만 넣고, 제가 생각했던 처음 그 길은 그 길이었는데, 뜻밖에도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회사에서 입사 제의를 받았고, 사실은 그 길이 처음에는 달갑지 않았어요, 그 제의가.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 좋은 길은 이제 취업을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제 대학원 동기들도 다들 대기업에 잘들 들어갔고, 근데 저에게 입사 제의를 했던 그 회사는 사실 제 기준에는 크지 않고, 그리고 또 연봉도 높지 않고, 거기다가 새롭게 시작되는 분야를 이제 제가 들어가야 하는 거여서 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제가 스스로 뭔가를 찾아내고 또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부담도 되면서 내가 굳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야 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었어요. 거기다가 신생 부서기 때문에 지금 현재 TO가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제가 계약직으로 들어간 후에 회사의 승인을 받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사실 계약직으로 들어가는 게 취업이 된 거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해야 할까, 그냥 남들처럼 6개월 또는 1년 더 준비를 해서 대기업에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이제 고민들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거기에 더 덧붙이자면, 저는 사실 영어를 정말 못하는 사람인데 외국계 회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끊임없이 써야 하는 회사예요. 내가 정말 영어만은 공부를 안 하고 싶었는데 여기 회사에 들어가면 내가 평생 영어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그런 게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생각이 되었어요. 제가 잘하는 걸까, 이게 과연? 내가 괜히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해서 남들보다 뒤쳐져서 시작을 하는 건 아닐까? 언제 따라잡지? 내 동기들은 이 정도 연봉을 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이걸 받고 일을 하면 손해는 아닐까? 내가 잘못 결정을 해서 괜히 계속 뭔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그런 곳에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많은 고민들을 했었어요. 손해인지 아닌지, 이게 맞는지 아닌지, 아니면 6개월을 더 공부를 해서 다시 취업을 준비하는 게 맞을지 막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저를 잘 알고 계시는 멘토께서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남들이 다들 가려고 하는 그 길을 가게 되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그리고 힘들다. 하지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면 그 길에서는 새로운 길을 또 발견을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어떤 것들을 하면서 내가 이제 앞설 수 있다. 이제 그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런 조언을 들으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이 상황이 매우 어려울 수는 있지만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 나가야 하는 거, 그리고 또 신입사원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게 저의 성장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이 시기를 지나면 내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입사를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신입사원인 제가 대표님, 뭐 이사님 이런 분들하고 회의를 늘 해야 했고, 또 사업을 새로 구상을 하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제가 팀장 역할을 해야 했고, 또 팀장 미팅에 들어가야 하는 등 정말 빠르게 제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어떨 때는 진짜 이게 뭐지? 너무 어렵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이런 고민들 때문에 막 힘들기도 하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이 회사를 다니다 보면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에 진짜 그냥 그만둘까? 이런 마음도 갖고 많은 실패도 했고 실수도 했고, 그런데 6년 차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처음 시작 시점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분야에서는 내가 제일 앞에 설 수 있게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건의료 빅데이터 자체가 제가 입사를 하는 그 시기에 민간에 오픈이 됐기 때문에 저는 오픈 시점부터 지금까지 쭉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알아온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조언을 구하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만의 어떤 노하우가 생기고,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제가 시니어가 되어 있는 거죠. 저는 특별히 앞에서 아까 대학원 이야기를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전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아니었고,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사업을 막 구상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하고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남들이 모두 달려드는 그 길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선택을 해서 달려오다 보니 이 분야에서는 가장 오래된, 그리고 잘 알아주는, 그리고 잘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번 승진을 해서 연봉도 그렇게 낮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되고 일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그 선택의 순간에 딱 이런 원칙을 세우고 결정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일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운 일이지, 나에게? 그러니까 그 일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쉬울 수도 있지만 나에게 어떤 일이 더 어려운 일일까를 놓고 결정을 하면 그 어려운 일을 선택을 해서 갔을 때 더욱 성장하는 저를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전공도 다르고 또 환경도 다르고 계신 위치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처럼 공모전을 도전을 해라, 아니면 해외 봉사를 가라, 아니면 어학연수를 가라, 아니면 자격증을 따라, 그런 조언들은 사실은 어떤 분에게는 맞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가졌던 그 마음, 어려운 길을 가자,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자, 이 마인드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 모든 분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런 어려운 길을 가겠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런 어려운 취업난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취업을 성공할 수 있고, 또 취업을 뽀개버린 선배가 돼서 저처럼 이렇게 또 강연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남들이 가지 않는 그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만나고 또 이렇게 선두에 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 강연은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ello everyone. 마인드 교육 시간이 되었습니다. It's time for mind education. 많은 사람들이 마인드 교육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don't know about what mind education is. 그래서 자주 질문합니다. 마인드 교육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Oftentimes people ask, what is mind education?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마인드